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복지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속한 동에 수급자 인원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원을 사회복지 공무원 두세 명이 나눠서 이제 담당하는 거죠. 몇 명 정도가 1인당 담당하는지 알아보니까 168명 정도 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한 구의 다른 동, 제가 속한 동의 옆동인데요. 그 동 같은 경우는 599명을 한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담당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해요. 뭐 대상자분에게 무슨 일이 터질까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요. 그리고 하루가 무사히 이제 맞춰지면 또 기도한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분들은 그 대상자분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매일매일 초조하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터졌으면 그 담당자 누구야? 그분 담당자 누구야? 누가 마지막으로 상담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기는 그때 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도 매일매일 민원 처리하고 다른 업무하고 이러라 바빴는데 자기가 꼭 책임감 없이 놀기만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아쉬웠다고 해요. 저도 사회 초년생 때 100명 이상 대상자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100명이 넘어가니까 누가 누구인 줄 잘 모르겠고 그 대상자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도 헷갈리고 얼굴도 헷갈리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봤을 때 이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인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14년째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순환 업무 형태여서 5년 동안은 어르신 사례관리를 했었고 3년은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업무가 바뀌긴 해도 복지관에 계속 있으니까 그 대상자분이 제 담당이 아니어도 낯익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상자분은 제가 오랜 기간 이 기관에 근무한 것을 알고 그 자체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한 대상자를 담당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누가 어떠한 자원을 연계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딱 생각나고 누가 뭐 문제집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이 딱 생각나고 뭐 이렇게 자원 연계가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입 직원이 담당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직원이 담당하게 되면 그 대상자의 상황도 잘 모르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자원 연계가 이제 그런 기회가 들어와도 쉽게 자원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도 느리고요. 근데 공무원은 2, 3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자원 연계가 쉽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리고 대상자분도 그 공무원에게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야기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2, 3년 금방 가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하면 2, 3년이 금방 가는데요. 대상자는 많은데 2, 3년에 한 번씩 정근을 가면 그 대상자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대상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그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그거를 완전히 숙지하게 있어야 돼요. 틀리게 알아도 안 돼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이제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개정되고 신설되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이제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저희 두 아이도 이제 그거에 해당이 돼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2018년 9월에 새로 생겼는데 그때 소득 수준 하위 90%에게 줬어요. 하위 90%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10%, 상위 10%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여러 행정문서를 많이 검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100% 인원에게 다 주겠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다 주겠다라고 바뀌었어요. 대신에 4월 달부터 이 이제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4월 달에는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주겠다고 했어요. 또 9월부터는 연령을 확대해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아동수당만 보더라도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정책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것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은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제도도 계속 생기는데요. 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인력은 그만큼 충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 예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구청에서 받는 소식지가 매일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그 구청에서 온 소식지를 읽어봐요. 그런데 구 안에서도 여러 사회복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지 한번 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담당자, 문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대부분 구청 사회복지과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일 또 하나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 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력 충원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업무가 계속 쌓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고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이 또 있으니까 또 너는 책임감 없이 이렇게 일했구나 성실하지 못하구나 이런 낙인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으면 그 업무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일정을 그때 못하겠으면 다른 날로 좀 일정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제 업무를 다른 동료 직원들과 나눠서 할 수 있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복지관에 공익근무 요원이 4명 있거든요. 그분들과 또 이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이번 주에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그와 별개로 나라나 지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면 그거에 따른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또 더 많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떠한 매뉴얼을 안 주고 무조건 하라고만 한다. 지금 어떻게 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또 fun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또 영 안 좋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렇게 일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는 직원도 한계가 있어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붙여주는 공익근무 요원도 있지만 또 걔네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복지관도 정말 일이 많죠.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다 사회복지사이고요. 누구나 그 업무를 언젠가 담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하기도 하고, 막 공감도 해주고 이러면서 일이 좀 줄기도 하고요. 일이 줄지 않아도 공감해준 것만 자체로도 많이 위안이 되고 힘이 돼요. 그렇게 해도 업무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 다음 사업 계획할 때, 이 업무는 이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 업무를 좀 조절하자. 아니, 이 사업을 좀 없애자. 이렇게 말해볼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공무원에게도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구청 소속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스키장에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계속 가고 있는데 눈이 막 내리고 라디오에서 뉴스가 났대요.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설 작업하게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애들이 스키장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시 이제 직장에 돌아와서 제설 작업하는데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아쉬워하든지 자기도 너무 미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눈이 오거나 폭우가 오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눈이 5cm 미만으로 내리면 공무원의 4분의 1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5cm 이상으로 오면 2분의 1이 대기해야 한다고요. 그만큼 눈이나 이제 비가 오면 그거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좀 많이 난처한 상황이 처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겠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지역에 따라 만나는 민원인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